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1 박진주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라 29까지 직장 생활을 하다 30에 홀연히 시골로 내려왔어요. 남들은 왜 젊은 나이에 시골에 박혀 사냐고 혀를 끌끌 찼지만 저는 도시의 팍팍한 삶보다 흙냄새 맡으며 사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고추밭에서 매일 구슬땀을 흘리며 살고 있답니다. 흔히들 말하는 노처녀 딱지는 덤으로요.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조용하고 감성적인 아이였어요. 또래 친구들이 아이돌 가수에 열광하고 백화점을 기웃거릴 때 저는 조용한 도서관 한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홀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 제가 사회에 나가 부딪혀야 했던 현실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치열한 경쟁,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숨막히게 했던 건 사람들의 획일적인 시선이었어요. 다들 성공과 돈을 쫓아 앞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부품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제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며 자주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다 죽어도 괜찮을까? 내 삶의 진정한 행복은 언제쯤 찾아올까?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무심코 켠 TV에서 귀농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화면 속 사람들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고 땀 흘려 가꾸며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제가 꿈꿔왔던 삶의 모습처럼 느껴졌죠. 꽉 막힌 도시의 아파트가 아닌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들판과 맑은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상상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께 귀농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가 미쳤니?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얻은 직장 때려치우고 밭이나 매겠다고? 어머니는 눈물까지 보이셨죠. 주변 친척들도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남들보다 번듯한 직장도 있고 이제 결혼도 해야 할 나이인데 시골에 박혀서 뭐 하려고 그래? 하지만 제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매일 귀농 관련 책과 영상을 보여드리며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지친 부모님이 제 손을 들고 말았죠. 그래,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해봐라. 대신 후회하지는 마라. 그렇게 저는 연고도 없는 충청도의 작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힘들었어요. 삽질 한 번에 손에 물집이 잡히고 낫질 몇 번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밭으로 향하고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뱀이나 지네 같은 벌레들도 저를 기겁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힘든 만큼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흙냄새를 맡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일할 때마다 제 영혼이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좋았던 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었어요. 도시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곳에서는 이웃들이 가족처럼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제가 농사일에 서툴러 헤매고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와 도와주셨고 갓 수확한 싱싱한 채소나 직접 담근 김치를 나눠주시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죠. 저녁이면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엿한 고추밭 농부 박진주가 되었어요. 농사일에도 제법 익숙해졌고 동네 어르신들도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제 손으로 키운 고추가 붉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을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이었어요. 30에 내려와 40을 넘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번 해본 적 없었죠.
시골이라는 특성상 젊은 이성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은 혼자라는 외로움이 사무쳐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사람 있으면 시집가라고 성화였지만 제 눈에는 그저 다들 똑같은 동네 아저씨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늙어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문득문득 엄습해 오기도 했죠. 그런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그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옆집으로 이사온 이재환 씨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고추밭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고 있는데 낯선 트럭 한 대가 저희 집 옆 빈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저 집은 몇 년째 비어있던 집인데 웬일인가 싶어 유심히 지켜봤죠.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저와 비슷한 또래의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서글서글한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며칠 뒤 그는 직접 쪄낸 따끈따끈한 옥수수를 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간질거렸죠. 안녕하세요. 옆집에 이사온 이재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다 정리하고 귀농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니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저도 처음 시골에 내려왔을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재환 씨는 농사일이 서툴러 제가 이것저것 알려주는 일이 많았죠. 고추밭에 물 주는 법, 비료 주는 시기, 병충해 예방하는 방법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배움이 빨랐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스럼 없이 물어보고 제가 알려준 대로 곧잘 따라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고추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으면 시원한 물을 가져다 주거나 제가 미처 하지 못한 일을 몰래 도와주기도 했죠. 예를 들면 제가 미처 뽑지 못한 잡초를 어느새 말끔히 뽑아놓거나 무거운 비료 포대를 혼자서 옮겨놓는 시기였죠. 저녁이면 가끔 함께 밥을 먹거나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평상에 둘러앉아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재환 씨는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그와 함께 있으면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동네 어르신들과도 금세 친해져서 어르신들은 재환 씨를 아들처럼 저는 딸처럼 여기셨죠. 어르신들은 종종 재환 씨에게 저를 칭찬하며 우리 진주가 인물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밭일도 야무지게 한다고 은근히 띄워주셨어요. 그러면 재환 씨는 빙긋 웃으며 네, 저도 진주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곤 했죠. 그런 순간마다 제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 어르신들 더 칭찬해 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었죠.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고추밭에서 일을 하다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재환 씨가 제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손에 따뜻한 믹스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이거 마시면서 좀 쉬엄쉬엄 하세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하늘 아래 그의 옆에 앉아 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을까요? 제 마음속에 그를 향한 작은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 제 나이 41, 잊고 지냈던 설렘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환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를 생각하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혼자 밤새 뒤척이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드디어 사랑에 빠진 걸까? 40이 넘어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때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가, 나이 40이 넘은 내가 감히 사랑을 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어느 주말 재환 씨가 저에게 함께 읍내장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좋다고 했죠. 읍내장은 시골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화생활 공간입니다.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물건들을 팔고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정겹게 이야기를 나눴죠. 재환 씨와 저는 나란히 걸으며 장을 구경했습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봉숭아 씨앗을 사주고 길거리에서 파는 뜨끈한 어묵과 튀김도 사주며 저를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에서 그는 저를 배려하며 길을 터주고 제가 미처 보지 못한 물건들을 먼저 발견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를 살뜰히 챙기고 아껴주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마치 10대 시절로 돌아간 듯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해질녘 노을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재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들판을 배경으로 우리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재환 씨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진주 씨, 저 진주 씨를 좋아합니다. 진주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저는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듯 했습니다. 저도 그를 좋아한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죠.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애는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달콤했습니다. 재환 씨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함께 고추밭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가 평생 꿈꿔왔던 이상형 그 자체였어요. 따뜻하고 다정하며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의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죠. 동네 어르신들도 저희 둘 사이를 눈치챘는지 지나가며 씩 웃거나 둘이 보기 좋네 하고 덕담을 건네곤 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이 따뜻하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함께 읍내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재환 씨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죠.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작은 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빗소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밤이라는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리듯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재환 씨는 조심스럽게 제 뺨을 감싸 안았고 이내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숨결은 뜨거웠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서 한없이 작아졌지만 동시에 한없이 충만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그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사랑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밤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선명하게 들렸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세상 모든 것을 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았구나.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여름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행이었죠. 어느 날부터 재환 씨에게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밤늦게까지 전화 통화를 하고 주말이면 종종 서울로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죠. 제게는 사업 때문에 서울에 다녀온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가끔 흔들리는 것 같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순간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제 마음속 의심의 씨앗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상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밤을 함께했는지 생각하면 그런 의심은 죄악처럼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환 씨가 서울에 간다고 한 날이었어요. 저는 왠지 모르게 그를 보내기가 싫었습니다. 고추밭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그를 몰래 뒤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아니겠지, 아닐 거야. 수없이 되뇌며 그의 차를 뒤쫓았습니다.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재환 씨의 차는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린 그는 한 여자와 아이를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여자는 재환 씨에게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얹고 아이는 아빠라며 재환 씨에게 달려들었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가 유부남이었다니.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다리가 땅에 묵인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스쳐 지나갈 뿐 아무도 저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버린 것 같았고 저는 그저 길가의 돌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추밭에서 흘렸던 땀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순수했던 사랑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환 씨를 찾아가 모든 것을 따져 물었습니다. 그의 집 문을 두드리는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진주 씨, 어떻게 여기에?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야? 당신 대체 누구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는 제 질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서울에 아내와 딸을 둔 유부남이었고 사업이 어려워져 아내에게 잠시 시골에 내려가 있겠다고 말하고는 저를 만났던 것이었죠.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저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주 씨,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주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소원했고 이혼하려고 했지만 딸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다고 하지만 이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구구절절 설명했죠. 그의 말은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달콤하게 속삭였던 사랑한다는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저를 사랑한다는 그의 눈빛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저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술로 지새웠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고추밭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제가 아픈 줄 알고 걱정했지만 저는 아무에게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께 제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어리석게도 유부남을 사랑하고 그에게 속아 넘어간 제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재환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딸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제 눈앞에 아른거렸죠. 저는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제 삶은 다시 메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고추밭으로 향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밭을 보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그동안 제가 힘들게 갖고 왔던 밭이 제 마음처럼 망가져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흙이 묻었을 때, 그리고 제가 직접 땀 흘려 일했을 때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재환 씨는 제 곁을 떠났지만 저에게는 고추밭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흙이 있었고 제가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 있었죠. 흙을 만지자 제 손에서 살아있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망가진 고추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시든 고추들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고 땅을 다시 일구었죠. 햇볕 아래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흙이 제 슬픔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뿐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고추밭을 가꾸고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저는 다시 흙에 의지했고 흙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고추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여인이 제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재환 씨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시골에 내려가겠다고 해서 사업이 어려운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저와 같은 상처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니 그녀의 손도 저처럼 거칠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우리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아픔을 보았습니다. 재환 씨는 그 후로 2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서울로 돌아가 가족에게 돌아간 듯 했죠. 시간은 흘러 상처는 아물어갔지만 그 상처의 흔적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사랑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가끔은 외로움이 찾아와 저를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동네 어르신들이 있고 제가 사랑하는 고추밭이 있었죠. 어르신들은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말없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시거나 옆에서 말벗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죠.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고추밭 풍경을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을 그리고 제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그림으로 담아냈죠. 제 그림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작은 전시회도 열고
그림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그림을 통해 제가 겪었던 아픔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죠.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비록 사랑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고추밭이 있고 저를 아껴주는 이웃들이 있으며 제가 사랑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저처럼 잊지 못할 아픈 사랑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셨나요? 혹시 지금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